최초의 슈퍼 콘크리트 소규모 단독주택인 거잖아요. 처음이죠 이게. 내가 몇 년 산다고 200년 가는 주택을 짓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지금 막 레미콘 한 대가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현장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슈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는 최초의 단독주택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건축 세미나 영상을 통해서 슈퍼 콘크리트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 단독주택 현장에 타설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슈퍼 콘크리트가 기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여기 건물은 어떻게 타설됐는지 그 현장 모습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 꺼주세요 좀. 와, 오늘 안동에 지금 2층 슬라브 지금 타설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예예. 예. 여기가 지금 슬라브가 일단은 450 강도로 먼저 쳐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450 강도는 일반 지금 슬라브 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이브레이터도 때려주고 일반 레미콘 와서 지금 한참 펌프카로 지금 붓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천 양덕원 성당에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요게 다 쳐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800강도 슈퍼 콘크리트 타설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배치 플랜테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렇게 상부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쳤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이제 그 분체를 그 레미콘 공장에서 투입을 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차는 거의 이제 800강도 정도 될 겁니다, 이것도. 그럼 지난번 현장처럼 현장에서 믹스해 갖고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레미콘이 이미 믹스된 게 와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 펌프카로 부으면 되는, 지난번 현장보다 훨씬 더 속도가 붙겠네요. 속도가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많이 나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최초의 슈퍼 콘크리트 소규모 단독주택인 거잖아요. 처음이죠 이게 이제 홍천의 성당은 근생, 그러니까 밑에는 소성당, 위에는 사제관에서 이제 근생 주택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첫 번째고,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으로서 또 첫 번째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네네. 슈퍼 콘크리트가 뭐 건축계의 한 획을 긋는다면 요게 나중에 역사에 한번 남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공간이네요. 건축주님도 그런 걸 좀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건축주님이 슈퍼 콘크리트를 왜 선택하셨는지 나중에 건축주님 인터뷰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하우스를 한번 할 예정이니까요. 네네. 네, 많은 분들께서 과연 슈퍼 콘크리트 주택은 어떻게 지금 완공이 될까 궁금도 하시고, 꼭 필요할까? 왜? 뭐 이런 생각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쨌든 성당에서도 주시고 슈퍼 콘크리트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또 여기 뜻깊은 안동 첫 번째 현장에서 단독주택의 슈퍼 콘크리트 타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건축주님은 이제 신혼부부세요. 네, 신혼부부신데 원래는 철골로 설계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철골로 해서 건축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철콘이 아니라 철골. 철골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주님하고 이제 하던 중에 홍천에 이제 슈퍼 콘크리트로 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시니, 건축주님께서 금액이 어떻게 되냐, 뭐 일반 철근 콘크리트 가격하고 비슷하든지 조금 높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건축주님도 슈퍼 콘크리트 건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런 스토리로 이제 지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철골의 장점이 있고 철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품질을 개선시키게 되면은 좀 더 장수명 주택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공극이 많다 보니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철근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70년 안짝으로, 짧게는 40년, 50년 밖에 수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품질을 잘 유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이 가능하다. 네, 그런 관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건축주님들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내가 몇 년 산다고 200년 가는 주택을 짓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진 성능도 우수하고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 오래 가면은 좋죠. 예, 짧은 거보다 낫잖아요. 자, 단독주택이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네. 여기 산으로 낮긴 하지만 여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네. 공간이에요. 요즘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자연재해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런 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네. 사실 목조주택이 경량철거주택이 지진에 굉장히 강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옆에서 산사태 이 흙 쏟아지는 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상당히 생각해요. 취약하다고 봐야죠. 예. 근데 얘 슈퍼 콘크리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성이 충분히 견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24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벽체가 45메가파스칼 이상인데 거기에 혼화재와 저희가 쓰고 있는 분체가 들어가게 되면 강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부 슬라브에 채워지는 거는 거의 800강도에 준하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화중이나 뭐 풍화중은 뭐 당연히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산사태가 나서 밀고 들어왔다. 엄청 강하죠. 뭐 그런 환경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만큼 좋은 구조체는 또 없다고 봐야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강화된 슈퍼 콘크리트면 또 안심하고서 산에도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지금 평지붕 형태로 네, 노출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평지붕입니다. 그럼 평지붕 사실 뭐 목조주택은 당연히 어렵죠. 지양해야 되는 거고 철콘도 보면은 옥상 이렇게 드론 띄워보면 전부 다 녹색으로 그 방수에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들을 하는데 지금 요 슈퍼 콘크리트로 800강도로 추가로 타설을 하시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이 옥상 슬라브의 문제는 겨울에 이제 뭐 눈이 와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콘크리트에 미세한 공극에 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 최적이 증가하면서 박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 이제 그 방수층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상 배수 관리나 방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극을 최소화했어요. 나노 실리카라고 하는 분체가 들어가면서 포졸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극 사이사이를 많이 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 방수 성능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방수를 안 하지는 않아요. 방수는 항상 더하면 더할수록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요게 도면인가요? 네, 요게 전체가 이제, 50평 정도. 네, 요게 1층이 한 40평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요 벽들이 다 비닐벽이에요. 다 비닐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력벽은 요 부위하고 일부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닐벽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닐벽으로 구성을 했고 요거는 요 벽체는 그 ALC로 벽체를 만들 예정이에요. 아, 슈퍼 콘크리트에 ALC도 일부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게 되네요. 네, 네. 내부에 비내력벽을 ALC로 썼을 때 차음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차음 효과도 좋고 네. 일단 뭐 마감면도 좋죠. 아주 음. 수심위장에서 도장하게 되면 이쁘장하니까. 네. 2층 공간은 어떻게 되어 네, 있을까요? 2층은 이제 여기 이제 2층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2층 공간이고 2층은 취미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전부 다 네, 지금 1층 위에 네, 슬라브 형태로 돼서 여기가 테라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얼었다 녹았다, 그러니까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동결 융해로 해서 피복이 깨지고 방수층이 깨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 부위하고 2층 평슬라브 요 부위하고 해서 이제 요거는 좀 더 강도를 더 높이고 사실 강도의 문제보다는 공극을 줄이는 게 핵심적인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세한 구멍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없애주는 게 콘크리트가 이제 장수명이 되는데 아주 도움이 좀 되겠죠. 아, 도면까지 보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여기